불교와 현대 심리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불교와 현대 심리학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500년 전 푸타께서 제시하신 가르침이 현대 심리학과 어떻게 조화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서양 심리학계는 불교 명상과 심리치료의 접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은 현대 심리치료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불교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이 과학적 검증을 거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불교 심리학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마음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전통 중 하나입니다.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마음의 작용을 심소라고 부르는 51가지 정신 요소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현대 인지 심리학의 정신 과정 분석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불교는 마음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순간순간 변화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이것은 현대 신경과학의 뇌 가소성 개념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재구성됩니다. 불교의 무아사상은 자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오온이라는 5가지 요소의 일시적 결합임을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도 자아를 고정된 실체보다는 서사적 구성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기억과 경험과 인식의 흐름입니다. 이제 불교와 현대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접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979년 존 카바찐 박사는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불교 명상을 의료 환경에 도입한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카바찐 박사는 불교 명상의 종교적 외피를 벗기고 그 핵심인 마음챙김을 추출했습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파사나 명상의 핵심 원리입니다. 카바찐의 프로그램은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통증 자체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통증에 대한 관계가 바뀌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후 수천 건의 연구가 마음챙김의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마음챙김은 스트레스 감소, 불안 완화, 우울증 재발 방지에 효과적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 능력 개선, 면역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는 우울증 재발 방지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치료법은 마음챙김 명상과 인지행동 치료를 결합한 것입니다. 우울증을 3번 이상 경험한 사람들의 재발률을 50% 가까이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불교의 사성제는 심리치료의 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첫째, 고통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심리치료에서 문제를 명확히 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둘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이것은 증상의 근본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고통의 소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고통을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치료 계획과 개입 방법에 해당합니다. 푸타는 2500년 전에 이미 체계적인 치료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불교의 팔정도는 심리적 건강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정견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인지치료에서 왜곡된 사고를 교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정사유는 건강한 사고 패턴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심리학의 핵심 개념과 연결됩니다. 정어, 정업, 정명은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심리학도 윤리적 행동이 심리적 안녕에 기여함을 인정합니다. 정진은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심리치료의 성공에도 내담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념은 마음챙김 그 자체입니다. 정정은 깊은 집중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몰입 상태나 최적 경험과 유사합니다. 불교의 자비 명상도 현대 심리학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비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친절과 연민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자기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 자비란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자존감보다 더 건강한 자기 관계 방식입니다. 자존감은 타인과의 비교나 성취에 기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자기 자비는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준이 낮습니다. 또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고 관계의 질도 좋습니다. 자비 명상 수련은 편도체의 활성을 줄이고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비 명상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불교의 무상 개념은 수용 전념 치료의 기반이 됩니다. 수용 전념 치료는 심리적 유연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이해는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생각도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을 회피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줄입니다. 대신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가치 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은 자아 초월 심리학과 연결됩니다. 자아 초월 심리학은 메슬로의 욕구 위계에서 출발했습니다. 메슬로는 자아 실현을 넘어선 자아 초월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험입니다. 명상 수행자들이 보고하는 합일감이나 무아의 경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삶의 의미감과 영적 안녕을 증진시킵니다. 신경과학적 연구는 이러한 경험이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킴을 보여줍니다. 장기 명상 수행자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명상은 뇌의 회백질 밀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주의, 감각 처리, 내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해마의 부피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학습과 기억에 관련됩니다. 편도체의 부피는 감소하는데 이것은 스트레스 반응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전두엽 피질의 활성이 증가하여 실행 기능과 감정 조절이 향상됩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감소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자기 중심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기 집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불교의 업사상은 현대 행동주의 심리학과 공명합니다. 업이란 의도적 행위와 그 결과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격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행동주의의 조건화 이론과 유사합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면 긍정적인 성향이 강화됩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성향이 강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치료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촉구나가 있더라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은 체계 이론과 연결됩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 체계 치료는 이러한 관점을 반영합니다. 개인의 문제는 관계와 체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전체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태학적 심리학도 연기 사상과 유사합니다. 개인은 환경과 분리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불교의 사무량심은 긍정심리학의 핵심 덕목과 일치합니다. 자비, 연민, 기쁨, 함께하기, 평등심의 4가지 무한한 마음입니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강점과 미덕을 연구합니다. 친절, 감사, 용서, 희망 같은 긍정적 특성을 기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사무량심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바바라 프레드릭슨 박사는 긍정 정서의 확장 및 구축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긍정 정서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 레퍼투아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자원을 구축합니다. 자비와 연민의 정서가 대표적인 긍정 정서입니다. 이러한 정서를 기르는 것이 심리적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은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핵심입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수용과 변화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은 통합적인 접근입니다. 마샬 리네안 박사가 개발한 이 치료법은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불교 명상과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결합한 것입니다. 마음챙김, 고통 감내, 감정 조절, 대인관계 효율성을 가르칩니다. 불교의 사띠수행은 메타인지 능력을 키웁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사고 과정을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자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치료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동적 사고를 알아차리고 평가하고 재구성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이러한 메타인지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릅니다.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불교의 오온 분석은 신체화된 인지 이론과 연결됩니다.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색은 물질적 형태, 몸을 의미합니다. 수는 느낌, 감각입니다. 상은 지각, 인식입니다. 행은 의도적 행위, 형성, 작용입니다. 식은 의식, 알아차림입니다. 불교는 이 5가지가 상호작용하여 경험을 만든다고 봅니다. 신체화된 인지 이론도 마음과 몸의 분리를 거부합니다. 인지는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적 경험입니다. 명상 수행에서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교의 사막, 즉 개정에는 통합적 치료 모델입니다. 개는 윤리적 행동입니다. 정은 마음의 안정과 집중입니다. 해는 통찰과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합니다. 윤리적으로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이 잘 됩니다. 집중력이 높아지면 깊은 통찰이 가능해집니다. 통찰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윤리적으로 살게 됩니다. 현대 심리치료도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인지적 측면만이 아니라 행동과 정서와 신체를 모두 다룹니다. 불교의 팔식 이론은 무의식 개념과 유사합니다. 아래 야식은 모든 경험의 종자가 저장되는 심층 의식입니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나 융의 집단 무의식과 비교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반응은 이 심층에 저장된 종자에 의해 영향받습니다. 명상을 통해 이 심층 의식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치료도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화하고 변화시키려 합니다. 불교의 열반 개념은 심리적 자유 상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열반이란 모든 집착과 번뇌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심리적 건강 상태입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조건화와 반응 패턴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심리적 유연성이나 자아 초월로 표현합니다. 완전한 열반은 쉽지 않지만 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치유입니다. 트라우마 치료에도 불교적 접근이 활용됩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과거와 현재를 구별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비 명상은 트라우마로 손상된 자기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신체 스캔은 몸에 저장된 트라우마를 안전하게 처리하게 합니다.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요가와 명상의 치료적 효과를 강조합니다. 중독 치료에서도 마음 챙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독은 갈망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갈망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듭니다. 갈망을 알아차리되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망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드슨 브루어 박사는 갈망의 신경과학과 마음 챙김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불교의 팔정도 중 정명은 일과 소명 의식을 다룹니다. 정명이란 올바른 생계, 윤리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일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일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이를 수행의 장으로 봅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이 깨어있음을 연습하는 기회입니다. 마음 챙김을 일터에 적용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구글, 애플 같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관계의 문제도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착과 기대가 관계의 고통을 만듭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투사를 봅니다. 불교는 비집착적 사랑을 가르칩니다. 상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반입니다. 마음 챙김 기반 관계 증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부부나 연인이 함께 마음 챙김을 수련하며 관계를 깊게 합니다. 죽음과 상실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도 심리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무상의 이해는 상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살게 합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애도 단계 이론과 불교의 수용 개념이 연결됩니다. 마음 챙김 기반 인지치료가 말기 환자들의 불안과 우울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불교 심리학은 예방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문제가 생긴 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일상적인 명상 수행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적 접근과 일치합니다. 학교에서 마음 챙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서 조절과 자기인식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주의력, 학업 성취, 친사회적 행동이 향상되었습니다. 불교와 신경과학의 대화도 활발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마음과 생명 연구소를 통해 과학자들과 협력해왔습니다. 명상이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정서 신경과학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명상 수행자들의 뇌를 연구하여 신경 가소성을 입증했습니다. 행복도 학습 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교는 행복을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상태로 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안녕의 기반입니다.
불교 심리학의 현대적 적용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PTSD 치료에 마음챙김을 사용합니다.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재활 프로그램에 명상을 도입합니다. 병원에서 만성 통증이나 암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업에서 리더십 개발과 스트레스 관리에 활용합니다.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심리 훈련에 마음챙김을 적용합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불교 명상을 단순한 기술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명상은 윤리적 삶과 지혜의 추구라는 더 큰 맥락 속에 있습니다. 맥락을 제거하고 기술만 추출하면 본래의 깊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을 자본주의적 생산성 향상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더 많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맥마인드풀리스라는 비판적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마음챙김이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킨다는 비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지적입니다.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의한 사회 구조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참여 불교 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마음챙김과 사회 참여를 통합했습니다. 내적 평화와 세계 평화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불교 심리학의 통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개인 내적 차원, 대인관계 차원, 사회 문화적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로, 사회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문화적 맥락도 중요합니다. 서양에서 발전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다른 문화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각 문화의 가치와 세계관을 존중하며 적절히 적응시켜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적 맥락에 맞는 불교 심리치료 모델이 필요합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과 현대 심리학을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연구자와 임상가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선 전통은 독특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화두 참구는 이원적 사고를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인지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화선의 의심 에너지는 깊은 탐구의 힘입니다. 묵주선의 고요한 안짐은 존재 그 자체와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수행법들이 현대 심리치료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도 심리학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화쟁이란 대립하는 견해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증법적 사고와 유사합니다. 양극단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심리 내적 갈등을 다루는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마음의 부분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의상 대사의 화엄 사상은 상호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성주의 심리학과 연결됩니다. 현실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식을 바꾸면 경험이 바뀝니다. 불교의 참회 수행도 심리치료적 의미가 있습니다. 참회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책임 수용과 유사합니다. 과거를 부정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배우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참회는 자기 처벌이 아니라 자기 해방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의 발언 수행은 목표 설정과 동기 강화에 해당합니다. 발언이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살의 서원이 대표적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의 의미를 줍니다. 긍정심리학도 의미 있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기여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불교의 공덕 개념은 긍정 강화와 관련됩니다. 선행을 하면 공덕을 쌓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긍정적 행동을 강화하는 심리학적 메커니즘과 유사합니다. 선한 행동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도 내적 만족감을 줍니다. 이러한 내적 보상이 행동을 지속시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내재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불교의 수행 공동체인 승가는 치료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혼자서 수행하는 것보다 함께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동체는 지지와 격려를 제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행을 보며 배우고 영감을 받습니다. 현대의 명상센터나 수행 그룹도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집단 치료에서도 집단의 치유력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법문 청취는 심리 교육에 해당합니다.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무지가 고통의 근본 원인이므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심리치료에서도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치유적입니다. 인지적 이해와 경험적 통찰이 함께 작용합니다. 불교의 사경수행은 주의 집중 훈련입니다. 경전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연습입니다. 현대의 컬러링 북이나 만다라 그리기와 유사합니다.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활동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불안이나 산만함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교의 연불수행은 만트라 명상과 같습니다. 특정 구절을 반복하여 외우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반복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잡념이 일어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신경생리학적으로도 반복적 소리는 뇌파를 안정시킵니다. 불교의 절수행은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108배를 하는 것이 전통적 수행법입니다. 신체 활동과 마음 챙김을 결합한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며 각 동작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요가나 태극권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신체 운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의 포살의식은 정기적 자기 점검입니다. 보름마다 모여 계율을 확인하고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자기 평가와 피드백 과정입니다. 심리치료에서도 정기적 점검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한 진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정을 합니다. 불교의 안거 수행은 집중적 훈련 기간입니다. 석 달 동안 한 곳에 머물며 집중적으로 수행합니다. 이것은 집중치료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몰입하여 깊은 변화를 만듭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불교의 탁발 수행은 겸손과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음식을 얻기 위해 문전에서 시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자기 충족성에 대한 환상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타인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상호 의존성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감사는 긍정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행복 증진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불교의 무소유 정신은 단순한 삶을 지향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특히 의미 있는 가르침입니다. 물질적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미니멀리즘 운동은 이러한 통찰을 반영합니다. 적게 소유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더 큰 자유를 줍니다. 불교의 생태적 지혜도 현대에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입니다. 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봅니다. 환경 파괴는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생태 심리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자연과의 단절이 현대인의 심리적 문제와 연결됩니다.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치유적입니다. 산책 명상이나 자연 속 수련이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불교와 현대 심리학의 대화는 양방향입니다. 심리학이 불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불교도 현대 심리학의 발견을 통해 풍요로워집니다. 신경과학은 명상의 메커니즘을 밝힙니다. 발달 심리학은 수행의 단계를 이해하게 합니다. 사회심리학은 공동체 수행의 역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이해가 수행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깨달음의 경험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주관적 경험의 깊이와 변화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전통적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비판적 사고도 필요합니다. 붓다 자신도 맹신을 경계하고 직접 경험을 통한 확인을 강조했습니다. 칼라마 경에서 붓다는 직접 체험하여 유익한지 확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불교와 심리학의 통합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더 많은 연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임상적 효과에 대한 장기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야 합니다. 문화적 적응과 맥락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수행자와 치료자의 훈련 프로그램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도 중요합니다. 명상 지도자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명상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집중 수행이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명상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적절한 경우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통합적 접근이 최선입니다. 명상과 심리치료, 약물치료, 사회적 지지를 적절히 결합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불교 심리학의 미래는 밝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의 혜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의료와 교육 시스템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화와 왜곡의 위험도 있습니다. 본질을 잃지 않고 전통의 지혜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에 맞게 진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전통과 혁신, 보존과 변화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붓다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현대 심리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방법이나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지향점은 같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번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불교와 심리학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협력이 인류의 안녕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도 이 여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합니다. 걷거나 먹거나 일하면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타인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기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을 변화시킵니다. 개인의 변화가 모여 사회가 변화합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조화를 이룰 때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마음에 대한 탐구는 계속됩니다. 2500년 전 붓다께서 시작하신 이 여정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경과학의 도구와 심리학의 방법론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염원입니다.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은 이 염원을 실현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완벽한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과 통찰이 나올 것입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명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으로만 아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은 다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미묘한 변화들을 알아차리십시오. 조금씩 더 평화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더 친절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불교와 현대 심리학이 함께 제시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여러분을 더 깊은 평화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불교 여정 TV는 계속해서 불교의 지혜와 현대적 적용을 탐구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교와 사회 참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교가 어떻게 사회 정의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 불